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뉴욕주에서 부모와 격리된 아동과 미립국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성범죄의 온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주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면서 뉴저지주는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뉴욕시경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합니다.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혈중 납 수치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규탄하며 격리된 미립국 가족을 합치게 하라는 대규모 시위가 미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립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이 폐지된 이후 후속 조치가 미진한 가운데 지난 주말 격리된 미립국 가족을 즉시 합치게 하라고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 규모로 열렸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로 명명된 이번 집회는 50개 주 약 750곳의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특히 LA,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에는 대규모 군중이 운집했고 곳곳에서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격리된 수용소 인근의 텍사스주 맥컬런 국경경비대 시설 앞에도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약 3만 명이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며 이민자들이 이 다리를 건설했다고 외쳤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참가자들이 백악관 인근 등에 모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격리된 부모와 아동을 조속히 합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워싱턴 집회에 같이 참여, 이민세관 단속국의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주에서 부모와 격리된 아동을 포함해 미립국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성범죄의 온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권우영 기자입니다. 성인 보호자 없이 미립국한 아동을 수용할 목적으로 연방난민정착국과 계약한 뉴욕시 11개 기관 중 3곳에서 성폭행과 폭행, 심지어 매춘까지 저질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에는 최근 무관용 정책으로 격리 수용된 미립국 아동들도 머물고 있습니다. 시설의 전 직원이 제기한 소송 기록에 따르면 그중 한 곳인 칠드런스 빌리지에서는 직원이 수용 아동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다른 직원에게 목격됐으며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은 처벌로 빈대가 있는 방에 집어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머시퍼스트 수용소를 2015년에 탈출한 16세 소녀는 그곳에서 매춘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 주요 언론들은 대부분의 아동 수용 시설이 직원 채용 시에 범죄 전력 등 신원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시설은 칠드런스 빌리지, 머시퍼스트, 에봇 하우스 등 3곳입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30년 이상 미국에 살던 영주권자가 20년 전 가정폭력을 근거로 연방이민당국에 체포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1988년 영주권을 취득한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는 2001년 가정폭력 경범으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추가 범죄 없이 지냈지만 최근 자택에서 잔디에 물을 주다 체포됐습니다. 20년 전 가정폭력이 원인으로 사건 당시 가르시아는 25일 징역형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민세관 단속국은 합법 이민자 체포에 관련된 공식 통계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합법적 영주권자가 예전의 경범죄 때문에 체포되고 추방되는 사안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주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면서 뉴저지주는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총 374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안 합의안에 따르면 머피 주지사가 주장한 7%의 판매세는 주의회의 주장에 따라 기존 6.625%로 유지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재산세 일부를 환급했던 홈스테드 텍스 릴리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산세 공제 액수 상한선은 현행 $10,000에서 $15,000로 확대됩니다. 반면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기존 8.97%에서 10.75%로 뛰게 됩니다. 또한 연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법인의 법인세는 기존 9%에서 11.5%로 오르게 됩니다. 법인세 인상은 올해와 내년에는 2.5%포인트가 추가되며 이후 2년 동안은 이보다 낮은 1.5%가 추가돼 10.5%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 기존 9%로 다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비닐봉지 사용 1회당 5센트를 부과하는 법안도 올 가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뉴욕시경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보안을 강화합니다. NYPD는 4일 이스트리버에서 펼쳐지는 메이시스 불꽃놀이에 약 200만 명의 관람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6천여 명의 순찰 경관, 폭발물 탐지견, 경로 차단용 모래트럭 100대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오닐 시경국장은 회견을 열고 뉴욕시를 겨냥한 구체적인 테러 위협은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통 같은 보안 태세를 갖추고 경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과 퀸즈 브루클린은 이스트리버를 따라 일부 도로에서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한편 불꽃놀이는 4일 오후 9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이어집니다. 당분간 더위로 외출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뉴욕 일원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실제 체감 온도는 105도까지 올라간다는 소식입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일원의 체감온도 화씨 10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가 주말에 이어 며칠간 수그러질 것 같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뉴욕, 뉴저지 일원에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노약자들에게 외출을 가급적 피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계속 기온이 90도에서 100도 사이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아 100도에서 105도를 넘나들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폭염 시 노약자들이 급격한 피로감이나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 등 열사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히고 노약자나 만성질환이 있는 주변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오늘부터 주 전역의 쿨링 센터를 가동시켰습니다. 공공수영장도 평일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로 연장 운영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혈중 납 수치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2012에서 2016년 동안 시형 아파트에 거주한 6세 이하 어린이 중 820명의 혈중 납 수치가 1데시미터당 5마이크로그램에서 9마이크로그램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뉴욕시 보건국이 지난 10년간 이 같은 혈중 납 수치인 어린이가 19명이라는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여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지역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는 납 수치 기준은 1데시미터당 5마이크로그램 이상입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혈중 수치를 10마이크로그램으로 두고 조사는커녕 시형 아파트 측에 해당 결과를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뉴욕시 보건국은 혈중 납 수치가 기준치를 넘는 어린이들의 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국은 18세 이하 어린이를 둔 모든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식수와 수질 인프라 개선에 2억 7,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수질 개선과 수자원 보호를 위해 지자체에 이 기금을 할당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쿠오모 주지사가 밝힌 주 전역 식수와 수질 보호를 위한 청정 수질 인프라 개선 청사진의 일환으로 당시 주정부 예산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정 수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주정부는 예고한 25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를 깨끗한 수질과 식수 문제 해결에 할당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녹조라떼 현상의 주범인 시아노톡신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시 범람한 하수도로 인해 오염된 식수의 수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에서 미취학 아동의 독감 예방 접종이 의무화됐습니다.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뉴욕주 법원은 시보건국은 시정부가 관리하는 프리스쿨과 데이케어 아동을 대상으로 독감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며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사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아동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독감 접종을 받아야 하며 프리스쿨과 데이케어 등록 시 해당 접종 증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자녀의 접종을 거부한 학부모들로부터 2015년 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했으며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 보건국이 항소했으며 최종 합헌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보건국장은 지난해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아동이 5명에 달한다며 이번 판결은 해당 연령대에 있는 아동 15만 명을 더욱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가 멕시코 우선을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을 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멕시코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진보 성향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가 89년간의 우파 장기 집권에 종지부를 찍는 압승을 거두고 새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멕시코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민 통합을 이루고 독재 없이 심대한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부정부패와 면책을 척결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암로 새 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미국 우선이라는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 대한 반항으로 멕시코 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간한 서적을 통해 트럼프는 들어라, 멕시코 국경의 장벽 설치 계획 철회하라고 트럼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한 탓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반체제 좌파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무척 고대한다고 밝히고 미국과 멕시코에 유익한 해야 할 많은 일이 있다며 당선을 축하하는 발언을 즉시 내놓았습니다. 한편 정가에서는 최근 무역 관세로 캐나다의 공세에 몰린 가운데 이제 남쪽에서는 멕시코의 새로운 압력으로 포위가 된 상태의 트럼프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7월 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 경찰은 일요일 저녁 9시경 브루클린에서 지난 토요일 밤에 일어난 뺑소니 사건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롱스에 거주하는 35세의 레오넬 오르테가 플로레스는 차량으로 의한 과실치사 혐의와 사고 후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 후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차량을 훔치기 위해 무장한 남자가 퀸즈 레고팍 주차장 직원을 폭행하는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30분경에 퀸즈 레고팍에 있는 주차장에서 용의자는 주차장 직원에게 차를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거절하자 용의자는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 후 용의자는 기아 스포티지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에 열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약 25세 남성으로 5피트 7인치 키에 160파운드 정도라고 밝히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롱아일랜드 포트 제퍼슨 소재 댄포드 호텔 마리나 근처에서 보트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이 나면서 승선에 있던 4명의 관광객은 물속으로 급히 뛰어들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기계적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4명의 피해자는 곧바로 물에서 구출돼 화상과 연기 흡입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내년 여름이면 심각한 악취로 몸살을 앓던 퀸즈 플러싱베이가 깨끗해집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플러싱베이의 오염 상태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정화 작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화 작업을 통해 플러싱베이 일대 8만 9천 야드의 오염물이 쌓인 퇴적물이 제거됩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를 잇는 해저 터널 프로젝트가 무산됐습니다. 뉴욕주 교통국은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한 여러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더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7월에 무료 국악교실과 피부 미용 및 메이크업 교실을 운영합니다. 국악교실은 18일 오후 3시, 피부 미용 및 메이크업 교실은 25일 오후 3시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자신의 아이를 폭행한 20대 한인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2일 맨해튼 마운튼 사이나이 웨스트 병원에서 자신의 2살 난 아들의 머리를 세게 내리친 혐의입니다. 한국 국적의 이 씨는 2급 폭행과 아동안전 위해 혐의 등이 적용된 상태로 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뉴욕 프라이머리 굉장한 이변인데요. 무엇이 이변이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이뤄낸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뉴욕 프라이머리 갑자기 이게 뭐냐 그러실지 모르는데 뉴욕주의 연방직 선출직에 대한 각 당의 예비선거는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했죠. 그 결과가 아주 대이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하면은 요 뉴욕 우리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인근에 엘머스트, 그 다음에 롱아일랜드 시티, 브롱스 인근 잭슨 하이트 요 지역에 있는 저 크라울리라는 이 뉴욕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치인. 그래서 모든 전국의 민주당 안에 있는 선출직 연방 의원들이 크라울리 뒤에 서야만 정치직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거물이 예비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이변이 없죠. 2008년도 바락 오바마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던 사건, 2016년도 도널드 트럼프가 또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던 것 같은 이변이 뉴욕주 지역에서는 뉴욕시 안에서 조 크라울리를 이긴 푸에르토리코 출신입니다. 28살의 남미계 여자분입니다. 버니 샌더스의 조직을 했던 사람이고요. 지역의 이슈 때문에 정치직에 용감하게 뛰어든 사람입니다. 이민 문제, 클래스, 빈곤의 문제, 젠더, 여성 남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상인의 문제, 이런 문제를 크라울리가 왜 잘 모르고 중앙정치에서만 잘 나가냐, 이런 걸 시작으로 지역의 여론을 모고서 그야말로 그라스루트의 표를 가지고 표 가지고 조 크라울리는 돈으로 표를 살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분은 발로 도어 투 도어 뛰면서 한인 2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를 끄집어내서 얼마 전에 팰리세이드 파괴 한인들이 도어 투 도어 다니면서 한인 유권자 1,200명을 끌어내가지고 드디어 한인 시장 후보를 만들어낸 그런 역사가 지난 화요일 날 뉴욕주 프라이머리의 선거 결과였었습니다. 네, 근데 뉴욕의 프라이머리가 이제 9월인 걸로 아는데 이제 지난 화요일은 예비 선거였던 거죠. 네, 그 뉴욕 이게 좀 혼돈이 오실 줄 모르겠는데 뉴욕의 지역 정치인, 주 상원 하원, 뉴욕시 선출직들, 특히 뉴욕시 의원 이러한 로컬 정치인에 대한 당의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는 매년 9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에서 연방 의원에 대한 당의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는 이렇게 6월에 있죠. 특히 4년마다 한 번씩오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이 예비 선거, 선거인단을 뽑는 예비 선거는 4월에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직 의원을 뉴욕 출신 연방 상원 의원과 뉴욕 출신 연방 하원 27명의 당 예비 후보를 선출하는 프라이머리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나요? 이런 중앙 정치권에서 최저인 거물이 예비 선거에서 낙방하는 그런 예가. 2014년도에 세계적인 뉴스거리였었습니다. 네. 자, 티파리가 2010년도에 와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습니다.
그 공화당이 티파리라는 바람 때문에 의회를 장악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게 영건스라 그래가지고 영 컨서버티브라 그래가지고 공화당에 잘 나가는 젊은 정치인 3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에릭 켄터, 케빈 메카시 지금 다수당 원내대표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그 은퇴 선언을 한 이렇게 3사람 중에 에릭 켄터라는 분이 선두였습니다. 이분이 다수당이 되면서 다수당 지도자 원내대표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2년 하고 2014년도에 자기 지역구인 리치몬드에서 중앙정치에서만 잘 나가는 거 그것만 갖고 있다가 리치몬드 자기 지역구에서 예선에 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단칼에 날아가 가지고서 지역을 살펴라. 예선을 통과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선은 없다. 이런 말을 내놨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에릭 켄터가 2018년 예비선거, 민주당에서는 조 크라울리 그런 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럼 이런 선거 결과를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언급이신데 우리가 돈으로 주류권들이 하는 정치 뒤 이 꽁무니 쫓아다니다가는 다 뭐 쫓던 거 뭐 쳐다보는 격입니다. 완벽하게 미국이 그래스루트의 시대가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보세요. 오바마를 보세요. 이제는 이 시민사의 흐름이 납세자요, 유권자요, 일반 시민들의 삶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직접 뛰어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촛불 그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 흐름을 유권자들의 흐름을 정치권의 흐름을 우리가 진짜 면밀하게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가지고 쳐다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흐름을 먼저 보고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어야만 28살에 푸에르토리코 출신 젊은 여자분이 크라울리를 이기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바로 얼마 전에 한국 축구가 독일을 이겼잖아요. 피파 랭킹 1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략 투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일상의 눈으로 우리 동네의 정치권 흐름을 보자. 이게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2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